본격적으로 구글 테스트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해볼 건데요. 지금 각자 두 분이 뭐 상황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사장님은 뭐 전문가시고 초년생이고, 그래서 수준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초년생을 배려한 차원에서 좀 이쪽 부분에 좀 많이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가만히 하시고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보시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일단 교육 과정이 소프트웨어 테스터인데 그 중에서 단위 테스트 이쪽 부분이고요. 구글 테스트를 이제 쓰는 이유가 C 빼고는 단위 테스트 환경이 잘 돼 있어요. 특히 자바 같은 거는 JUnit, C# 같은 경우에는 NUnit, 나머지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러스트 이쪽은 그냥 언어 자체적으로 이제 언어랑 하나의 그냥 테스트 환경이 그 단위 테스트가 패키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언어에서 그냥 추천한 대로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구글 테스트 그냥 C++은 단위 테스트 그런 수요가 있기 전부터 계속 쓰던 언어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에서 단위 테스트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을 C나 C++에서도 어떻게 써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구글 테스트입니다. 구글 테스트 있고, 그다음에 CPP 체크, 이제 두 개가 현재 살아남은 그 C용 단위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 현재까지 계속 버전업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 이 구글 테스트이고, 이제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CTS나 VTS 그 하이 레벨에서 구글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구글 테스트를 이제 C 환경에서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저는 LG CNS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좀 잡다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CDM, 인베디드 쪽부터 해서 IoT, 그다음에 서버 쪽을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결함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누누이 많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회사에서 그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자, 이 문제의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주 목적은 A, B, C, D 중에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신 요구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A요? 네. C요? 네. 차장님은요? A, B, C요?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요? 네. C. 네? C요? 네. 자, 답을 확인해 보시죠. 한번 링크를 한번 여기 링크랑 책이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고 답은 B입니다. 코스트 이펙티브 소프트웨어.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가격, 생산성 그거거든요. 왜 이걸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제 다른 테스트도 그렇고 이제 다른 QA도 테스팅 이쪽 환경에 대해서 다들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 한다, 도입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윗선 그래서 하는 게 아직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다. 그거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잘 된 그런 회사나 가능하지 우리 정도에서는 힘들다. 보통 그런 말들을 안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하는 네, 벤처기업이나 그런 데 하는 예, 예.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그것을 말하는 이것부터 하는 이유가 왜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공학 배우는데 그 테스팅의 중요성이 앞서가지고 그 공학부터 먼저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정했어요. 그 네이버 사전 딱 보면은 공학이 노동 생산력과 생산품 성능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인 거고요. 그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그 표준이 ISO 12207인데 혹시 ISO 12207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 복사하신 것 뭐냐 제가 한 거에 그 제가 세 개의 표준을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ISO 12207 그리고 ISO 15288 뭐 그것들을 한번 뭐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것을 왜냐 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ISO 20007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표준이 딱 목표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표준의 목적은 코스트 이펙티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낸 표준이기도 하고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의 그냥 모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가장 돈이 적게 들더라라고 나왔게 표준으로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을 한 번쯤은 이제 정독을 해 보시면은 그 전까지 했던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이게 이미 표준으로 딱 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막 보고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길 권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면은 1207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표준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표준이 ISO 12207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인 거고 15288이 시스템에 대한 사이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모범 답안이구나. 그래서 적용 가능하면 아무래도 적용 가능하도록 이제 또 힘쓰는 게 낫겠죠. 보통 그 개발을 할 때 뭐 기획의 중요성, 그다음에 분석 설계의 중요성 맨날 부르짖잖아요. 하지만은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은 실제 솔루션을 만들다 그러면은 솔루션을 그 타겟을 하는 그 스펙 자체도 좀 애매모호하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다가 개발 도중에 계속 그 리콰이먼트가
바뀌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테스트할 때 각종 결함으로 다 터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함 보면은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분석 설계 단계에서 이게 충분히 논의되고 걸러졌으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자체는 이제 꼭 필요하지만은 그 테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테스트 자체에 대한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나와 있는 그런 표준 프로세스를, 이 표준 프로세스가 그냥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됐다, 요거 체크했고 이런 것을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테스팅 할 때도 테스팅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고, 이 테스트가 결과가 정말 맞는 건가? 근데 그런 고민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ISO 15288 그 PDF 파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예. 이 표준을 그냥 이제 읽어보면은 일단 목차만이라도 한번 딱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들어왔었던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이제 표준 프로세스가 그냥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요구사항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체크해서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표준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테스팅에 관련된 표준을 보면은 이 6.4.9의 verification process, 그다음에 6.4.1 validation process, 이렇게가 이제 테스트 쪽에 대한 이제 표준인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들의 그 정의, 또 좀 사용을 좀 정확히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기술적인 용어나 어떤 이제 도메인 용어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아마 사장님 쪽은 아마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이해한 거는 요건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고객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음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 회사, 그 커스터머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고, 그 예. 용어가 저희랑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예,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요거는 정확하게 요거여야 되는데 고객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이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판단 기준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이쪽 표준에 있는 단어를 이제 따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각종 우리가 쓰는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88에서 쓰고 있는 용어 몇 개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쪽 표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용어 설명부터 보통 들어가 있어요. 그 해석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용어도 혹시나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바른 이런 표준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많이 들어본 용어부터 한번 보고 가볼까요? 4.5의 아키텍처. 자, 아키텍처의 용어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소프트웨어 썼을 때 아키텍처는 이 뜻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직 구성과 시스템에 대한 컴포넌트의 배치, 그 다음에 그것들의 관계, 이제 그에 대한 원칙, 그것을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딧, 감사 그런 쪽 부분에 설명이 있고, 오퍼레이터, 파티, 프로세스, 프로세스에 대한 거, 프로세스도 너무 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고 있는데, 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프로세스는 이제 입력이 있을 때 어떤 출력을 내는 그 작업 셋 개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덕트나 프로젝트의 용어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크홀더도 많이 쓰는데 그 분석 설계 보통 이제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를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누가 어떤 이 프로젝트 부터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프로젝트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영향을 이제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프로젝트에 별 영향이 없는 발언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 스테이크홀더인데 대부분의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이제 보통 이 스테이크홀더 이쪽을 조금 이제 잘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꽤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 거의 IT 붐 2000년대 다음이 네이버에 이제 밀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다음 우표제 때문인데, 혹시 요거는 다음 우표제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시대 그 세대가 아닌가요? 네. 다음 메일의 다음 우표제. 최근 걸로 설명을 할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스테이크홀더를 가장 중요한 게 최종적인 고객이 있겠고, 고객 쪽에서도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현업 이제 고객이 있을 거고, 차장 쪽에서 이제 그 모뎀 쪽 프로토콜 이제 스펙을 정하실 때 그 스펙을 결정하는 건 어떻게 고객과 협의해서 스펙을 결정하나요? 그거는 저희 본사가 정한. 본사가요?
로드맵이 딱 네, 있으니까. 로드맵에 따라서 예. 여기까지 네. 프로세스가 커스터머는 그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표로 제공하긴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예. 저기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방문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칩을 벌써 선정을 해놓고 예. 물량까지 이렇게 예. 확보를 해놨을 때서 나중에 예. 이렇게 역으로 예. 다시 재문의가 오고 아,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그러면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관계자 그냥 고객사의 의사 결정권자는 그냥 기술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현업은 또 그런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현업 중에서도 실제 그 의사 결정권자에게 무슨 이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요구사항, 리퀘어먼트 요구사항 갖다가 잘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이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을 받고 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실패 사례를 딱 해야지 하여튼 실패 사례가 잘 생각나는. 실패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키맨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어떤 의사 결정권자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나중 가서야 이제 다 개발하고 나서 고객의 적합 인수 그 도장을 꽝 찍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뭐 그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처음 단계, 설계 단계에서 스테이크홀더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스테이크홀더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이다 이런 것이 이런 것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오프 많이 쓴 단어죠. 트레이드 오프도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선택할 때 모든 솔루션이 솔루션 중에서 장점만 있는 솔루션은 없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선정할 때도 이제 솔루션을 기본적인 조사에서 장단점을 이제 나열을 해놓고 선택을 하는데 뭐 때문에 이 솔루션의 어떤 장점 때문에 이걸 선택했고 단점은 이게 있지만은 이 단점은 우리가 어떻게 위험을 완화시키겠다, 해치하겠다, 아니면은 이 위험은 그냥 안고 가겠다, 뭐 그런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트레이드 오프고요. 그것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초반에 그냥 솔루션을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해 놓고 나중 가서야 요게 솔루션 잘못 선택했네 안 되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인비디 쪽에 칩 같은 경우에 그냥 싸다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기술 지원이 충분히 안 와서 무슨 현장에서 그 버그 패치나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그 가격관계가 역전돼서 그냥 우리가 그 부품사에 거의 디버깅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팅 관련된 용어가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가장 많이 좀 이제 혼동해서 이제 쓰는 이 말인데요.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이제 베리피케이션 둘 다 우리말로는 그냥 검증, 그냥 이렇게만 번역이 돼서 혼동이 되는데 이제 밸리데이션이라 그러면은 그냥 코드 레벨 그냥 코드를 짰으면은 푸시하기 전에 다른 리뷰어나 코드 오디터가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제대로 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밸리데이션 어떤 이제 코드 레벨 좀 작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실제 환경인 거죠. 지금 이게 되게 그 칩이다 그러면은 그 칩의 실제
실운영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게 동작 테스트를 하는 게 베리피케이션. 특정 이제 온 실온 환경 그다음에 그런 이제 환경상에서 하는 것을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린 것이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웬만한 현재까지도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면은 이미 표준으로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거고, 이게 이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가장 비용이 적게 개발 비용이 가장 적게 들더라.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표준으로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대부분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는 나중에 보통 터지죠. 테스트 할 때 각종 결함들 발생하고 그 결함 때문에 출시 지연되고, 그 다음에 그 잦은 요구사항 변경으로 고객들 불만들 나오고, 그래서 표준만 좀 제대로 따라가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개발 모델로 말하고 있는 게 V 모델이라고 하는데, V 모델은 들어보셨죠? 개발 방법론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워터폴, 퍼포스 개발 방법론, 그다음에 그 스파이럴 방법론, 그다음에 에자일은 실제로 방법론은 아닌데 그냥 많이 단어의 뜻이 오염돼가지고 가장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에자일은 실제로 정식적인 방법론은 아닌데 고객이 그냥 에자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민하고 언제라도 요구사항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만 너무 혹해가지고 에자일을 좀 외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이 V 모델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워터폴이든 스파이럴이든 어떤 개발 방법론이든 간에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차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가는 것은 이제 퍼포스 개발 방법론이고요. 그다음에 스파이럴은 여기서 리카이어 단계에서 한 번 몇 번 스크럼을 돌고 다시 반영하고 그 다음 단계 가고,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 V 모델 자체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요구하는 개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개발을 시작을 할 때 리ኳ이어먼트부터 시작을 하죠.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이제 그 자체 솔루션이면은 위에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CTO가 모여가지고 그 시장 상황을 갖다가 분석해서 우리는 뭐 내년 1, 4분기에 어떤 스펙의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 그 정하는 게 그 리ኳ이어먼트인 거죠. 그래서 그 리ኳ이어먼트 요구사항 분석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솔루션이면 자체적으로 정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ኳ이어먼트가 정하면 그러면은 걔랑 1대1 매칭되는 게 이 액셉턴스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리ኳ이어먼트를 받았다. 그러면 이 리ኳ이어먼트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지
완전 못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인수 테스트는 이 리퀘어먼트를 작성하면서 같이 나와야 되는 게 이 억셉턴스 테스팅 케이스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저거 작성해 봐야지. 이 요구 사항은 이거는 테스트가 불가능한 거다라고 발견하고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퀘어먼트를 거의 제대로 문서화를 안 해놓죠. 그 대부분 그 이유 중 하나가 고객이 저 요구사항 확정을 보통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사장님과 네. 위에 한 말씀에 그렇죠. 휙 바뀌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가장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힐리텍은 그래서